미래책방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학 중에서도 운명과 명리학과 관련된 얘기, 그거를 부와 돈과 연결시킨 재밌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돈을 벌려면 거실에 가족사진부터 걸어놔라.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어떤 책인가요? 되게 궁금하죠? 네, 그래서 책과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저자가 제시한 부를 부르는 방법들, 운명을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책에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저도 그냥 제목이 좀 뭐랄까, 제목을 참 잘 지은 걸, 자기계발서나 운명 관련된 책들은 결국 제목을 잘 지어야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이 책은 제목을 잘 졌어요.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돈을 벌려면 운을 벌어야 한다. 이 말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정재라는 분인데요. 예, 배우 이정재가 아니고요. 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 같은데 연대 경영대를 나왔는데 예, 명리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사주팔자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다 신점에 의존하고 학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우리나라 살 때 되게 유명하셨던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유명한 인들의 사주를 전문적으로 봐셨던 유명한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 중에 서강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금융위에서 일하시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대 경영대면 서울대 경영대 다음으로 좋은 대한민국 넘버 2 경영대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요런 내가 사실 왕이 될 감상인가 임금이 될 감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정재라는 작가는 참 오묘해요. 그쵸? 오징어 게임에서는 진짜 인생 패배자 루저 그보다 더한 루저가 없을 것 같은 연기를 하는데 요 관상에서 보면 정말 야심에 찬 야심 왕이 될 야심을 위해서는 조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 범민도 있었겠지만 여튼 그런 역할을 되게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미지에 맞게 변신을 잘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즘 사람들 궁금한 거는 이렇게 묻겠죠. 관상쟁이들한테 관상쟁이라는 제가 말이 좀 비하시키는 표현 같은데 내가 부자가 될 관상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저자에 따르면 저자는 이제 명리학이랑 어떤 그 관상학 이런 데서도 이제 정통하고 그리고 풍수지리학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양의 음양 오양술에 관련된 어떤 이제 명리학 관련된 여러 분야들을 다 사주, 그렇죠, 관상, 풍수 이걸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보면은 있답니다. 부자가 될 관상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셔서 그런 좀 일반적인 얘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단 이 얘기부터 정리하죠. 제가 말씀대로 부자의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예. 뭐냐면 부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 잘하는 능력이 꼭 부자의 능력은 아닙니다. 예, 좀 달라요. 예. 제가 볼 때 부자의 능력은 공부 잘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여기 능력에는 저는 인간관계의 능력,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돈을 벌도록 물론 그 사람도 돈을 벌고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인간관계 능력, 그거 능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운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저는 부자가 됐을 때 가장 물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이 맞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렇죠. 예, 부자 아빠를 만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코스톨라니가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도 벌고 책으로도 돈 벌고 했던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 코스톨라니가 예,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20세기 사람이고 죽었지만 두 번째로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유의한 방법인 거죠. 예, 부자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예, 그거는 노력이 아니고 그것도 여기서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부자라는 게 탄생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챗GPT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야, 너 이 세 개 말고도 또 포함될 게 있겠냐? 네, 예로 인공지능은 예리하게 부자들의 그동안에 관련된 부자들의 엄청나게 DB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인공지능 챗GPT는 바로 계획력이에요. 계획. 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획. 계획력이 있어야지. 그쵸? 예. 능력과 노력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예, 계획이 그쵸? 예. 저도 그래서 제 책에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책에 계획이라는 한 파트를 집어넣는데 예, 성공학 자기계발서 책에 필요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거 중에서 운을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사주 명리학에 쉽게 말하면 사주란 건 미리 사주팔자란 게 결정돼 있어가지고 타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선천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사주학에서 이정재라는 작가는 후천학, 태어나서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이나. 이분이 사실은 저도 사주팔자를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주역도 공부하고 명리학도 공부했었는데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게 시주까지 똑같은 사람까지 치면은 한국에서만도 수백 명이고 전 세계는 수천 명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운명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인데. 그래서 후천운이 더 중요하다면요. 결국 부자가 되려면은,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보시고 점을 보신다 하더라도 자기 사주팔자만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20세, 25세 이전에는 부모님 사주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25세 이후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의, 그쵸? 사주랑 같이 봐야, 그래야, 그쵸? 정확한 내가 진짜 어떤 인생의 어떤 지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분은 선천학이 아니라 후천학이라는 관점에서 명리학을 이용하고 있고요. 즉 어떤 운을 타고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운을 불러야 할까, 그래야 그것이 부자가 되는데 어떤 도움을 되는지에 대한 팁. 그러니까 이 책이 많이 팔리겠죠. 이정재란 분이 물론 유튜브가 뭐 아직 2만 명도 안 되고 그런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이 책이 많이 팔리는 건, 그쵸, 제목 때문에. 그리고 제목에 어떤 끌려서 읽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이 책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누구나 운의 혜택을 따르려면, 그쵸, 이제 결국 운이란 거는 나한테 내가 선택하는 거에, 그쵸, 길에 따라 가지고 나에게 기운도 있을 수 있고 불운도 있을 수 있는데, 따르려면요 먼저 인생의 오답노트를 만들라는 게 이분의, 그쵸, 내가 실패했던 확률의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복기를 하면서 마치 수학 문제 오답 풀듯이 오답노트를 만들려면요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부자들은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빈자는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를 줄이는 연습이, 그러니까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해도 그래도 오답노트는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왜냐, 그쵸, 내가 앞으로, 그쵸, 하게 될 만날 운은, 그쵸, 나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 선택은 내가 했던 실패가 그 어떤 일 결정해 주는 거니까요. 인생의 오답노트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저는 유익한 도구 같아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번 이유, 그리고 주식에서 내가 실패했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또 오답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말은 이게 아주 유명하고요. 저 때는 이게 사실 상식 같은 얘기인데 요즘에 사주팔자나 관상이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그리고 행여 미신이라고 여기시는 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사주 불여 관상이고 관상 불여 심상이다. 사주는 절대 관상을 못 이기고 관상은 절대 심상, 마음가짐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얘기거든요. 이건 100번 들어 놓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요한 거는 이정재는 아니죠. 수양대군이 관상으로, 그쵸, 임금의 관상을 타고났다고 해도 심상, 나는 절대 내가 돌아가신 형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형이 나한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 동생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형을 배신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절대 그렇지, 그쵸, 예, 그런 일을 조카를 죽여서 왕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심상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예.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 없이 부자가 되면 좋고 이런 마음, 사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진짜 요즘처럼 부자가 되고 돈 벌고 싶은 마음으로 진짜. 근데 이런 생각도, 만약에요 돈을 버는 게 진짜 마음가짐으로 된다면요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들은요 어디 가야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역설적이지만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만큼 돈에 쩔고 돈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여튼간 마음이, 일단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서 관상이 뒷받치고, 사주는 이미 타고난 거니까 이 책은 사주 얘기는 별로 많이 하지 않고요. 관상 얘기랑, 그쵸, 그리고 습관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풍수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상은 곧 변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심상은 항상 변합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내 마음이 일주일, 길게는 1년 뒤 혹은 10년 뒤까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자의 마음을, 그쵸, 나의 마음에 이식해서 내가 부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건 부자의 태도를 갖는 것이고요. 부자의 습관을 갖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운을 만약 들어온다면 어떤 신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그 부분이. 저는 그래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인데, 어떤 신호가 운이 들어온다는 증거일까? 이건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마가 반짝반짝 저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면 아, 사람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는 확실히 이마가 저도 확실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대충 제가 제 마누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충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판단을 할 때도. 우리 마누님이 되게 직관이 굉장히 강한 분인데, 센 분인데. 세 번째로 입에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부드러움과 편안함은 다르죠. 예, 이런 기운들이 내가 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먼저 그쵸? 어떤 인상을 관상을 바꿔가지고 운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네 번째로 귀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귀가 크면 잘 산다는. 그래서 노태우 귀가 불을 불러오는 귀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귀가 작으면 어렵게 산다느냐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귀는 모양새보다 색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얼굴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운이 들어온다는 증거예요. 되게 재밌죠. 예. 확실히 무슨 얘기냐면 돈이 들어오면은 티가 나요. 그쵸? 예. 돈이 없는 그쵸? 그렇게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그쵸? 아무리 이제 화려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져서 옷을 입고 이제 외제차를 몬다고 해도 돈이 없다는 티가 난다는 얘기고요. 그쵸? 예. 돈이 들어온다는 건 얼굴에 자연스럽게 그쵸? 예. 예. 그게 뭐 사실 이제 여기서 빚은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렇게 일단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재미있게 제가 읽고요. 그리고 이거예요. 이분은 저는 동양 종교가 이제 서양 종교랑 가장 큰 이미지의 차이는 부처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부처님의 미소잖아요. 이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은 이게 좀 부처님이 이제 네팔 지역에 있었던 인도계 적인데 지금도 물론 그때 2500년 전에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산스크리트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모양도 이거 전형적인 아리안족 서양인들에 가까운 표정이잖아요. 예. 조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쵸 부처님이 아리안족이었을지 아니면 인도 북쪽에 있었던 동양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은 굉장히 부처님 하면 미소가 떠오르죠. 마치 예수님 하면 피에타 그 고난의 상징이 떠오르는 것처럼 고난 예, 좀 약간 불교는 그래서 이런 미소를 갖고 살아야 그쵸 운이 나갔던 운도 들어온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항상 눈과 입을 항상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그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습관이 운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눈은 바로 하늘을 담는 그릇이고 입은 땅을 먹으면 돼지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아, 바로 눈이 그릇이고 입은 돼지. 그러니까 저는 입이 되게 중요하다. 입가의 그런 미소라든지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은 진짜 그쵸 이런 어떤 관상을 볼 수 있고 인생을 많이 산 경험 저는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젊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오는 그 경험 그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건데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을 읽고 인생의 카운셀링 해주는 것도 일종의 부를 획득하는 한 방법이 되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요. 돈 벌려면은 집에 거는 그림부터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집에 걸려 있으면요 돈이 벌립니까? 뭉크의 절규죠. 혼란스러운 그림은 절대 걸지 말래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집에 걸어놔야 해요? 저는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부자의 집에 가본 적도 있고 부자를 많이 만났죠. 기자라는 직업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특히 경제나 IT 쪽에 있으면 정말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부자의 직업도 들어가 봤거든요. 취재 때문에. 그러면 이게 걸려 있어요. 항상. 이게 대신 바로 이거 이병철의 가족 사진이죠. 이병철 회장의 이건 회장과 지금 요게 이재용 회장이에요. 예, 지금 그리고 박두칠 여사죠. 그리고 옆에가 홍나희 여사입니다. 예, 가족 사진이 항상 걸려 있었어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항상 집안의 정면에 가족 사진을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요 집안에 이게 저도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챗GPT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어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데서 가족 사진은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을 챗GPT는 그렇죠 인공지능도 그렇죠? 예, 어떤 동양의 어떤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엌에는 항상 꿀단지를 보여라. 저도 좀 이걸 우리 마누님한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불러오는 그쵸? 예. 미신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꿀단지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꿀단지란 말 자체가 그쵸? 예. 인생의 꿀단지
물론 곰돌이푸도 생각나시죠? 예, 그쵸. 곰돌이푸는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까? 곰돌이푸나 이런 만화 속에서 그쵸? 예, 우리가 볼 때 그 이미지들 항상 행복에는요. 이미 바탕에 밑바탕에 경제적 부가 없이 행복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꿀단지를 부여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게 뭐 저는 명리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관점을 뒤집는 그런 혁신적인 책은 아니었지만 여하튼간 의미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방 주인으로서 평가를 하자면은 사주 명리학과 관상학이 통계에 기반한 학문이라는 것은 그쵸? 예. 저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통계에 기반한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 그러면 부자란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 부자가 되기에 가장 필요한 게 운이라는 측면에서 그 운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나의 습관과 나의 어떤 심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는요, 적어도 운이란 거는 이미 결정된 거야. 내가 어떤 부분을 만난 거, 내가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 다 운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운은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이 책은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독자들 중에서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라면요,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이병철의 사주, 이건희의 사주, 정종의 사주, 그리고 워렌 버핏의 사주 이런 것들을 봤는데 부자의 타고난 사주는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대충 그 사람이 한 노력들을 알고 있으니까 사주가 몇 퍼센트 그리고 운이 몇 퍼센트 노력이 몇 퍼센트라는 걸 어떤 내가 만든 공식에 따라 가지고 그쵸 대입할 수도 있겠죠. 이런 궁금증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고 아마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아마 나야 안 없다만 하면 누군가 내면은 성공할 수 있겠죠. 이게 단 이 책을 사볼 사람들은 제가 볼 때 20대, 30대 결혼하기 전에 그쵸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만 사보겠죠.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